안녕하세요. 채널 광주 이수영입니다. 요즘 광주에서 가장 핫한 상권 하면 상무지구, 첨단, 동명동 거리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대표 상권 하면 다른 곳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유동인구 폭발!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찾던 거리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예전엔 북적이던 골목들은 텅텅 과거의 명성은 사라지고 비어있는 점포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공실 문제가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왕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공실 폭탄의 심각한 광주의 거리 탑 5 바로 알아보시죠. 구독! 공실폭탄이 돼버린 위기의 광주거리 5위는 조선대학교 후문거리입니다. 조선대 후문 근처에서만 작게 발달됐었던 상권이 1990년대 들어서며 대로변까지 확장되면서 현재 조선대 후문 상권의 모습을 갖추게 됐었는데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많은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다른 지역 대학생들도 몰려들며 지역 내 손꼽히는 대학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80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줄어든 학생 수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었던 코로나와 경기 침체까지 조대 후문 상권은 계속해서 어려워졌고, 게다가 바로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동명동 거리 활성화도 상권 침체를 가속화시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리 곳곳에 붙은 임대 현수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후문 바로 근처는 덜하지만 대로변에 가까워질수록 임대 문의 현수막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본 결과 요즘에는 매물이 10개 나오면 1개 정도 겨우 나간다고 하고요. 조대 후문 쪽 원룸들도 줄어든 학생 수와 유학생들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4위는 대인동 롯데백화점 전자의 거리입니다. 1990년대 광주에서 전자제품을 사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인동 전자의 거리. 1998년에는 대인동 터미널 부지에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 건물이 들어서면서 광주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자리 잡았었죠. 하지만 1998년 당시 호남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 금호월드가 생기고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 이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주말에는 백화점 쇼핑을 오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전자의 거리와 상가 내부는 너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1층 상가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건물 2층 이상부터는 아예 창고로 쓰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콜라텍에는 저보다 어른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많았던 유흥업소들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백화점 주변 상가들도 곳곳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심 사거리에서 조금 더 멀어질수록 상가 공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놀랐는데요. 왕년에 활기가 넘치던 이 거리,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음 3위는 충장로 금남로 거리입니다. 오래전부터 호남권 최대 상권으로 광주의 명동이라 불렸던 충장로와 금남로 거리. 광주 대표 만남의 장소이자 크리스마스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던 이곳. 한창 잘 나갈 때는 권리금만 최소 1억에서 5억까지 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영광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의류 상점들은 온라인 쇼핑 문화의 변화로 손님들이 발길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코로나와 경기 침체까지 물론 매년 열리는 충장축제와 케이팝 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리를 직접 돌아다녀 보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빈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우체국 사거리조차도 공실이 꽤 많았고 콜박스 사거리, 충장파출소 부근, 학생회관 뒤쪽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금남로 지하 상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충장로, 금남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기존 10%대에서 2024년 31%까지 치솟았고 폐업 사업체 수 역시 광주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피스 공실률도 45%로 광주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임대료를 절반 이상 낮추었고 그 결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까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 거리를 걸어보면 오히려 공실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앞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충장 르네상스 사업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충장로와 금남로가 다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2위는 전대후문거리입니다. 충장로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였던 전대후문거리. 맛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과거에는 청소년부터 대학생,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몰리는 광주 대표 번화가였다고 하죠. 하지만 과거 전대후문 모습을 기억하고 요즘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아주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일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조금 있지만 정말 많은 임대문이 현수막이 걸려 있고 특히 작은 골목골목의 공실 문제는 충장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전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무려 48.7%,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공실률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 여기에 상가 평균 임대료도 많이 높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가 건물주들과 이곳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장님들 간의 생각 차이가 커서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전대 학생분들은 도대체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마지막 공실폭탄 제대로 맞은 광주 위기의 거리 1위는 구시청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충장로만큼이나 사람이 많았던 광주 구시청.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럽과 헌팅 포차를 찾는 20대 젊은 층들이 몰려서 광주에서 뜨거운 밤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우리의 20대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 새로운 핫플로 슉 이동해버렸고 손님들이 사라지자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4곳 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곳을 1위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임대 문의가 붙은 공실보다 오히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가 더 적다는 충격적인 사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이곳을 ACC와 연계한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하고 나이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거의 없었고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추가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권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